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제가 이제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께서도 제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가입들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들도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KBL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뭐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제가 총 8가지 경기 멘트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기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100% 정답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3개, MPB 2개, 그 다음에 KBL 3개 총 8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특히나 이 삼성이라든지 LG는 회차가 좀 나뉩니다. 2시랑 2시 10분 이후로 회차가 좀 나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랑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가 2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힘을 많이 빼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오늘 류현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류현진이 지금 이제 9승이기 때문에 오늘 좀 욕심 좀 내면 10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 힘을 빼고 박준영을 올립니다. 자, 사실 이 박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군 기록이 없고요. 이번 시즌 퓨처스에서 등판해서 24.2이닝 동안 이제 15자책 5.47의 ERA. 사실 뭐 이닝 이팅이라든지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군에서 5점이 넘어가는 5점 중반에 수렴하는 이제 ERA를 기록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있는 동기부여가 만땅인 KT를 만나서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사실 박준영 이후에도 보통 필승조 안 올릴 거고요. 추격조 조금 올려주면서 약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는 느낌의 경기.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KT의 선발은 오원석이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32이닝 동안 1.34의 WHP와 3.34의 ERA. 142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일단 뭐 디세션 동작이라든지 구위가 되게 좋고요. 커브의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도 분명히 이제 뭐 핵심 자원들 뭐 빼기도 뺄 거지만 원정에서에 대한 OPS 값이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뺏는 구종에 대해서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원석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부터 불펜 대결 넘어가서까지도 KT가 조금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만 좀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는 사실 이제 뭐 순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KT 승, 그 다음에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랑 SSG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도 사실 NC에게만 좀 중요한 매치업이에요. SSG는 지금 뭐 순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원정에서 NC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의 경기이다. 자,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은 사실 자력으로 이제 5위 확정 5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사실 만땅입니다. 동기부여도 만땅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NC의 선발은 랄리 톰슨이 등판을 하는데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뭐 다양한 레파토리,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약점이었던 커맨드도 최근엔 자리를 잡히다 보니까 그냥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종이라든지 뭐 LAD라든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한유섬이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이 아마 동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정 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랄리의 152kg짜리 페이스볼에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 NC의 랄리 톰슨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화면에 이에 맞서는 SSG 선발은 김광현이가 등판을 하는데 뭐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김광현이가 오늘 뭐 한 6이닝 던질까요? 저는 그냥 이제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한 뭐 1회, 2회 정도 막아준 다음에 추격주 올리면서 경기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와카전 다음에 바로 이제 SSG랑 뭐 그 삼성이 될지 뭐 KT가 될지 NC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얼마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SG가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경기다라는 말씀 정도만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김광현이가 최근의 흐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NC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8득점에다가 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8연승이라는 또 장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끊어낼 수 있겠다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에는 이 반대를 보긴 좀 힘듭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뭐 NC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뭐 정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NC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됐죠? 자, 다음 경기 볼게요. 기아랑 삼성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삼성. 크박칠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양팀 모두에게 좀 뭐 동기부여가 사실은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보다는 조금 더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분명히 야수 운영을 봤을 때 뭐 최용호라든지 뭐 나성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외국인 용병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뭐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제 타격도 좀 터지고 왔습니다. 이 기아는. 반면에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레죠. 바로 또 와카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진짜 얘네는 뭐 거의 뭐 야수도 그렇고 뭐 투수 운영도 그렇고 추격조 올리면서 불펜데이 가져가면서 그냥 조금 버리는 느낌의 경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원정이기도 하고요, 사실. 자, 일단 여기서 오늘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이 등판합니다. 140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최근에 직선 구종에 대해서 밸류가 나쁘지는 않아요. 구위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힘을 뺀 삼성을 만나서는 그래도 뭐 6이닝 정도? 뭐 한 2실점 정도? 요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뭐 정확한 운영을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번 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대략 예상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금 삼성의 선발은 육성엽이가 등판을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이죠. 뭐 기본적으로 커맨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구위까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런 좀 볼실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이런 리스크를 좀 오픈해 두고 싶거든요, 얘는. 그리고 사실 뭐 육성협 이후에도 뭐 필승조 올라올까요, 오늘? 안 올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게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그래도 기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멘트 정도만 이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야 다 받고 일본 야구 NPB 쪽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경기 살펴볼 텐데, 일단 이거는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히로시마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6.2실점을 가져가면서 이게 NPB 맞냐? 이 일본 야구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수치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여기서 이제 오늘 투수 운영도 사이토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히로시마에 대한 실점에 대한 억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사이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일단은 페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커맨드에 대한 불안감까지 있고요. 이번 시즌 팜에서는 51이닝 동안 3.18의 ERA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냉정하게 저는 이 사이토에 대한 기대값이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거 최근에 야쿠르트가 생각보다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이토가 한 1회, 2회 정도 막아주고 불펜데이 가져갈 건데, 다만 히로시마가 최근에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까지 존재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건 사실 히로시마가 선발부터 불펜, 게다가 이제 필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상황에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히로시마가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는 이 빠따가 좀 터져주는 경우의 수라고 보거든요. 자, 야쿠르트의 선발은 타카나시가 등판을 하는데, 타카나시가 최근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일단은 9월달 두 번의 등판에서 2패, 10.2이닝 동안 14피안타 8자책 6.75의 ERA, 배럴타구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원종에서의 실점률이 올라가는 투수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게다가 이 히로시마 홈 구장도 마쓰다 스타디움이라는 구장 자체도 타자에게 굉장히 친절한 구장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타카나시에 대한 기대값도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야쿠르트도 최근에 이 시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불펜에 대한 과부라든지 얘도 역시나 이제 실점률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교님 추천 감사합니다. 요거는 사실 양팀 좀 화력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정도만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저는 단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소뱅이랑 이제 오릭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오릭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소뱅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우와사와랑 이 사토랑 이 밸류 차이가 좀 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이 우와사와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릭스의 최근에 빠따가 워낙에 괜찮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6.2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동의기간 팀 타율도 2할 9푼 1리까지 올라가 있는 구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홈런도 4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마이를 만나서도 6이닝 동안 4점을 뽑아내면서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도 이제 빠따가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통구라든지, 스기모토라든지, 오오타라든지, 이런 핵심 코어들에 대한 타점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해결 능력이 최근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우와사와 볼게요.
이번 시즌 이제 22번의 경기에서 142.2이닝 동안 1.04의 WHP와 2.78의 ERA. 뭐 잘해주고 있죠. 잘해주고 있는데 다만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이 실투에 대한 비율이 좀 많거든요. 빈도수가. 이번 시즌 오릭스 만나서도 6경기 나와서 40이닝 동안 15자책 3.38의 ERA. 뭐 안 좋았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실점을 내어주면서 경기를 풀어갔었다. 오늘 저는 우와사와에 대한 기대값을 뭐 6이닝 정도, 한 뭐 2실점, 아니면 뭐 3실점 정도 봐주고 싶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릭스의 빠따를 감안해 봤을 때는 더 많은 실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고 잘 던졌을 때 요 정도 예상해 볼게요. 더 못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사토가 등판을 하는데 143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존 낮은 존을 되게 공략을 잘 합니다. 로우존 공략이 나쁘지 않은데 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볼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밋밋하다 보니까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조금 몰리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까지 가져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주자를 너무 많이 내보내요. WHP가 지금 1.67이죠. 뭐 지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서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오릭스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쭈구리처럼 지는 느낌보다는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느낌의 경기 정도?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릭스가 이거 아마 이제 역배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오릭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 가능성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참고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KBL 들어가겠습니다. KBL 3가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KBL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서울 삼성이랑 이제 부산 KCC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좀 타이틀을 달아주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어떤 느낌이면 약간 닭공 느낌이 있어요. 둘 다 뭐, 수비가 그렇게 밸런스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오펜스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원정팀 KCC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약간 슈퍼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일단 개인들의 뭐 허훈, 허웅, 뭐 최준용, 송교창, 뭐 효농 개인이 1대1 능력에서는 진짜 리그에서 압도적인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압도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수비에서의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현농이라든지 뭐 최준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멘탈적인 측면들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뭐 팀적인 뭐 시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수비에서의 이런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KCC가 가져가는 고점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오펜스적인 측면에서. 자, 어쨌든 오늘 KCC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KCC를 1대1로 막아줄 수 있는 사실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이원석이까지 오늘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니콜슨이라든지 김한솔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골 밑에서의 수비 능력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나 될까요?
뭐 쇼농이라든지 뭐 최준용이라든지 송교창이라든지 림 어떻게 들어갔을 때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지금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이대성이 복귀를 했습니다. 이대성이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콜슨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를 가지게 되죠. 이대성과 니콜슨. 근데 제가 이거 시범 경기를 살짝 봤는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약간 기복이 있는 슛을 좀 하드하게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좀 많은 선수들이 이대성과 니콜슨이다 보니까 터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 터질 때 이대성과 니콜슨이 동시에 같이 안 터질 때 삼성이 보여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뭐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매치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비 거의 없고요. 둘 다 공격으로 이제 매치업을 가져갈 것 같은데 KCC가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유형의 팀이 저는 이런 삼성 같은 유형의 팀이라고 보거든요. 앞선에서의 수비 빡빡하게 가져가지 않고 수비가 약하고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화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허운이 오늘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종아리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오든 나오지 않든 뭐 이원도 빠져 있기는 해서 약간 1번이 좀 불안해질 수는 있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뭐 KCC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니콜슨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기복이 되게 좀 심해졌거든요. 들어가는 날 들어가지 않는 날. 그래서 사실 뭐 주사위가 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잘 들어간다 한들 KCC 화력에는 좀 밀릴 것이다 라는 느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뭐 KCC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8.5 기준 했을 때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LG랑 SK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보는 챔피언 결정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홈팀 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0개 팀 중에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밸런스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구멍인 구간이 없어요. 앞선에서의 뭐 공격, 뭐 리딩, 뭐 수비 전부 다 좋고요. 마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골밑에서의 뭐 그 골밑 제어 능력이라든지 장악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타마요도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조금 더 스텝업을 한 느낌이 좀 드는 상황이고 정인도기도 이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11월 달 되면은 양홍석이가 전역할 예정이고요. 뭐 마이클 에릭 나쁘지 않고 뭐 한상혁 뭐 이제 배병준도 굉장히 좋은 스팟업 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죠. 뭐 허일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LG가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도 굉장히 무난하게 SK를 만나서 뭐 공수에서 괜찮은 모습을 밸런스 잡힌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자, 반면에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선현이가 빠져나갔죠. 김선현이가 빠져나갔고 누가 왔죠? 김낙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김선현이 빠지고 김낙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공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김선현이 있었을 때는 강점이 뭐였냐면은 이 좀 얼리 오펜스라든지 아니면 이 트랜지션에서의 이런 빠른 템포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김낙현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김낙현도 워낙에 이제 슈팅 능력이 있는 팀이다 선수다 보니까 김낙현과 자밀 언니가 가져가는 이런 2대2 능력 이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김서영이 있을 때보다 빠른 템포 이런 건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세트 오펜스의 강점이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 지금 SK가 좀 1번이 애매하긴 하거든요. 뭐 오재현이라든지 뭐 최원혁이라든지 얘네들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밀 원희가 가져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물론 원희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조금 높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원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시즌 초반엔 나쁘진 않겠지만 후반부 넘어갔을 때 시즌 중반이 넘어갔을 때 과연 원희의 체력적인 이슈들 조금 불안한 1번 포지션 뭐 리딩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도 이제 LG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LG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레이가 사실 원을 좀 제어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이 원희에 대한 이런 밸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이 LG전 한정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LG 승리 쪽이 맞지 않을까? LG 승리 쪽에다가 LG가 주도하는 약간 다운 템포 이런 느낌. 그래서 LG 승이나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근데 기준점이 너무 낮긴 하네요. 148.5면은.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랑 DB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일단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김스미스님 추천 좀 감사합니다. 강점이 사라진 모비스라는 좀 타이틀을 달았어요. 강점이 사라진 모비스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모비스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약해졌냐면은 일단은 지난 시즌까지는 외국인 듀오가 누구였냐면 이제 쇼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였죠? 이제 프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전부 없어지고 지금 해먼스라든지 로메로로 지금 대체가 되었다 보니까 이런 용병에서에 대한 밸류 값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누가 없어졌냐면은 이제 이유석이가 군입대를 했습니다. 이유석이가 이제 상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뭐 2번, 3번 포지션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또 빠지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서명진이라든지 박무빈이 앞선에서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서명진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받은 거 대비했을 때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박무빈도 이제 뭐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좀 성장이 더딘 느낌? 공격과 수비에서의 이런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 조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모비스가 이 앞선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리딩에서도,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점이 뭐냐면은 이승용과 그 다음에 이제 함지훈이 버티고 있는 이 4번 포지션에 대한 강점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4번에 빼고는 전부 다 불안해요, 사실. 1번, 2번, 3번, 5번까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앞선에서의 약간 뭐 실책이라든지 이제 뭐 스팟업 자원들의 조금 떨어지는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리딩에서의 약간 뭐 턴오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비에서의 조금 빠르게 뚫리는 느낌의 수비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시즌. 반면에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알바노가 건재합니다. 알바노 건재하고요. 뭐 이정현이라든지 뭐 강상재라든지 앨런슨과 알바노가 보여줄 수 있는 뭐 2대2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뭐 강상재라든지 박인용이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뭐 서민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스팟업 상황에서의 이런 또 강점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체급과 체급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 DB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매치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불안한 거는 DB는 사실 알바노가 쉬는 타임
벤치 구간이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지금 뭐 정일군이라든지 뭐 서민수도 지금 오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벤치 구간, 이 알바노가 쉬는 구간, 여기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알바노가 시즌 초반엔 괜찮아요. 이제 시즌 중반부 넘어가서 후반부가 됐을 때,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이때 사실 체력이 많이 빠지면서 뭐 몸이 좀 얇아지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약간 부진하기는 하는데 시즌 초에는 아마 뭐 큰 이슈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 시점의 모비스 정도라고 한다면은 DB가 경기 잡아낼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DB가 지금 역배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뭐 DB 승리 정도 언급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 멘트 한번 진행해 봤고요.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먼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